걸그룹 블랙핑크가 대만의 법을 바꾸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지에서 블랙핑크의 인기가 워낙 높아서 암표 가격이 급등하자 대만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선 것인데요. 대만을 장악하고 있는 한류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랙핑크는 K-팝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데요. 특히 걸그룹 중에서는 독보적인 인기와 위상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블랙핑크가 대만의 가오슝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열었을 때 일이 터집니다. 가오슝 스타디움은 5만 5천석 규모인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고 말았죠. 그리고 암표상들이 등장해서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38만 원짜리 티켓이 1,729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니 45배 이상 치솟은 것인데요. 더 심각한 건 암표상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들의 허위 데이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고 불법적으로 티켓을 구입한 것인데요. 현지 팬들은 목 빠지게 기다렸던 블랙핑크의 콘서트가 더러운 암표상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었다며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요. 사실 암표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은 예전부터 암표상들이 활개를 쳤는데요. K-팝 콘서트가 열릴 때는 티켓 가격이 수십 배씩 오르는 게 보통일 정도였습니다. 현지 팬들은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분노를 터뜨린 것이었죠. 민심이 들끓자 결국 대만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대만 입법원은 2023년 5월 문화창 의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 티켓을 정가 이상으로 판매할 경우 티켓 가격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불법 구매 수단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집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 부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되었는데요. 암표 판매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벌금의 최대 20%, 최고 4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티켓 실명제와 티켓 거래를 위한 합법적인 플랫폼의 창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표는 대만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다른 나라의 한류 팬들은 이런 소식을 부럽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한편 일부에서는 대만 같은 혐한 국가에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그렇게 큰 인기를 끄는 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금의 10대, 20대는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과거 대만은 혐한 국가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일본보다 더 한국을 싫어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촉발된 반환 시위는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입니다. 당시 대만의 태권도 선수인 양수진은 1차 예선 시합 도중 전자호구의 문제로 실격 처리되었는데요. 금메달이 유력한 선수였기에 대만 측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점검한 심판이 한국계 필리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만 사람들은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자기 측에 유리하게 편파 판정을 한 거다, 중국과 짜고 일을 벌인 것이라는 등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양수진 선수의 상대는 한국 선수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해당 체급의 시합에는 한국 선수가 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이 편파 판정을 할 이유도 없고 중국과 짰다는 건 더더구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한데요. 더구나 당시 아시안게임의 개최국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비난하려면 중국을 비난해야지 한국을 욕하는 건 누가 봐도 엉뚱한 화풀이에 지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대만 사람들은 분기탱천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태극기를 찍거나 불태우고 한국산 가전제품을 망치로 때려 부수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과 드라마는 모두 보이콧한다며 불매운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대만 정치권도 이런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대만은 선거 기간이었는데 표심을 끌어들이려고 정치인들이 시위대를 옹호하거나 적극적으로 선동한 것입니다.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타이베이의 한국인 초등학교가 테러를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정말 황당한 것은 실격당한 양수진 선수가 귀국 후에 이번 사건이 한국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양수진 선수는 대만 국민들을 대표해서 한국에 사과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대만 사람들은 이런 인터뷰 내용도 방송사의 짜깁기로 왜곡된 것이라며 인지부조화에 걸린 모습을 보였죠. 사실 대만의 반항 감정은 뿌리가 깊습니다. 이미 80년대부터 대만 언론들은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고는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1992년에 양국이 단교하게 되면서 대만에 반한 감정이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대만은 이미 1971년에 유엔에서 퇴출당하고 단교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대만이 사족을 못쓰게 좋아하는 일본은 우리보다 20년이나 이른 1972년에 단교를 선언했죠. 대만은 그렇게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기 시작한 반면 같은 시기에 한국은 점점 더 위상이 올라갑니다. 반한 감정은 두 나라의 처지가 달라지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사실 대만은 오랫동안 한국을 깔보고 있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자기네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산다고 생각했었고 과거에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신경 쓸 가치도 없는 나라 정도로 여겼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위상이 달라지자 반감을 품게 된 겁니다. 우스꽝스럽게도 자기네를 지배했던 일본에는 악감정이 없고 오히려 좋아하면서 엉뚱한 한국을 적대시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이 반한 감정을 일부러 조장하고 이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대만 사람들의 가슴에는 앙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성세대 중에는 아직도 한국을 싫어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젊은 세대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단히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은 한류의 발원지이기도 하죠. 한국을 싫어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이중적인 면모가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도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한류를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만 방송국들은 한국 드라마를 수입해서 방영하느라 바쁘고 K-팝은 거리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 자체를 선호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한국 화장품이나 옷 등으로 한류 스타들의 패션을 따라하는 건 더 이상 이야깃거리조차 못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 언응력 시험 응시자가 크게 늘어 중국과 일본의 뒤를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는데요. 중국, 일본보다 인구가 적어서 3위로 밀려났을 뿐 인구 수 대비 응시자 수는 세계 1위입니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많고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을 방문해보면 어디를 가나 간단한 한국말 정도는 다들 알아듣습니다. 또한 한국을 찾는 관광객도 많은데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약 120만 명의 대만인이 한국을 방문했죠. 코로나 이후 한풀 꺾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대만 문화부 장관이 한류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해서 한국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장관은 과거에는 대만 방송업계가 모두 한국 드라마를 구매했고 TV를 켜면 한국 드라마밖에 안 보였는데 최근에는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만 웨이브, 즉 대류의 시대가 왔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장관의 주장은 딱히 근거도 없고 앞으로 달라질 거라는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한류가 끝났다는 주장은 이미 20년 전부터 되풀이되고 있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역설적으로 한류가 대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문화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인한 꼴에 지나지 않는데요. 대만의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반한 감정을 버리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기성세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세대의 한류 사랑이 이어지다 보면 반한 감정도 깨끗하게 씻겨나갈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